이번 시간에는 184페이지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라고 표시되는데 이 U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을 얘기해요. 전체 집합을 얘기합니다.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원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여집합. 여기 요거 C인데 C를 갖다가 여기 위에다 이렇게 쓴 건데 C는 컴플리먼트의 그 맨 앞자예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인데 이걸 A집합이라고 합시다. 이거 A집합이라고 했을 때 A집합은 이것이 되는 것이고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그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해요. 이렇게 A가 아닌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A가 아닌 원소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X들이에요. X들인데 어떤 X들이냐면 전체 집합에는 들어가 있으나 A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 A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전체 집합에는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체 집합을 1, 2, 3, 4, 5 이렇게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고 했을 때 A집합을 2, 3, 5라고 합시다. A집합을 2, 3, 5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어떤 것이 되죠?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1, 2, 3, 4, 5 중에서 2, 3, 5가 아닌 나머지 원소들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니까 1하고 4가 A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것들, 그것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또 연습해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을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시다.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했을 때 1번 A가 이거래요. A가 2, 4, 8. 자, 그렇게 되면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그런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될 테니까 1, 2 여기 있으니까 3, 4 여기 있으니까 5, 6, 7, 8, 9, 10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B집합을 1, 3, 5, 7, 9라고 할 때 B의 여집합을 구해봅시다. B의 여집합. 전체 집합 중에서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 3, 5, 7, 9가 아닌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4, 6, 8,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B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집합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원소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합이 A의 여집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차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집합.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차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요게 A, 요걸 B라고 했을 때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A에서 B를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A 중에서 B를 제외시켜 주는 거. 즉 이쪽에 있는 게 차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A 중에서 X들 A 중에서 B를 제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X가 A에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B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 A에는 들어가 있는데 B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A 중에서 B를 제외시켜 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차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1, 2, 3, 4고 B가 3, 4, 5, 6, 7일 때 A 빼기 B 집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A 중에서 B를 제외시켜 준 거야. A 중에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B를 제외시켜 준 거. 여기 중에서 B가 될 수 있는 거는 3하고 4죠. 3, 4, 5, 6, 7이니까 3하고 4가 B의 원소니까 얘네들을 제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1하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B는 1하고 2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B 빼기 A 한번 해봅시다. B 빼기 A. 자, B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를 빼주는 거예요. A의 원소를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3, 4, 5, 6, 7 중에서 3, 4를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3, 4를 제외시켜 주는 거니까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B 빼기 A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바로 해보세요. A 빼기 B하고 B 빼기 A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문제 2번입니다. A 빼기 B하고 B 빼기 A를 해봅시다. 자, 1번. A가 A, B, C, D, E, B가 A, E일 때 A 빼기 B는 자, A 중에서 B를 빼는 거니까 A, B, C, D, E 중에서 A하고 E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B, C, D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B 빼기 A를 해봅시다. 자, B 빼기 B에서 A를 빼주면 여기 있는 A, E 중에서 A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A를 빼주는 거예요. A는 원소, A도 A 원소고 E도 A 원소니까 다 빠지게 되네요. 다 빠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공집합. 이렇게 공집합. 자, 2번. X는 10의 약수 그랬으니까 10의 약수가 뭐죠? 1, 2, 3, 4, 6, 12. 이게 12의 약수가 될 테니까. 자, 요거하고, B는 2, 4, 6, 8, 10이에요. 자, A 빼기 B를 해주게 되면 A 중에서 2, 4, 6, 8, 10을 빼주는 거예요. A 중에서 2, 4, 6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1, 3, 2, 4, 6 뺐으니까 1, 3, 12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자, B 빼기 A도 해봅시다. B 빼기 A. B 중에서 요거를 빼주는 거예요. 1, 2, 3, 4, 6, 12를 빼주면 됩니다. 뭘 빼주느냐 하면 B 중에서 1, 2, 3, 4, 6, 12 빼주라는 얘기죠. 남는 것은 8하고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 중에서 B가 아닌 것들, B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집합이에요. 185페이지 예제 1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예제 1번이에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B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서로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래요. 자, 증명하는데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해 보면 됩니다. 자, 한번 전체 집합에서 따져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따져보도록 하죠. 이렇게 여기가 U 전체 집합이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A,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A 중에서 B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A 중에서 B를 제외시켜 주게 되면 남는 것은 이쪽만 남게 되죠. 이것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요거만 이렇게 남게 돼요.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도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의 여집합하고 교집합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A집합은 어디가 되느냐? A집합은 여기가 A집합이 되는 거죠. 이게 A집합이 되는 것이고. 근데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거예요. B가 아닌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B가 아닌 거. B 빼놓고 다요. 이렇게 B가 아닌 거. 이런 것들이 B의 여집합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요거 빼놓고 나머지가 이제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A하고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공통인 부분이니까 어디가 되느냐 면 여기가 되겠죠. 이쪽이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여기하고 서로 같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들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 잘 알아두세요.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자, 내용 잘 알아둡니다. 자, 문제 3번.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 3번이요. 자, 문제 3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전체 집합일 때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에요. A의 여집합은 어디가 얘기하느냐면 요 빗금친 부분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A의 여집합입니다. 요게 A의 여집합. 근데 그것의 여집합이에요. 그것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닌 부분이죠. 전체 중에서 요게 아닌 부분. 빗금친 부분이 아닌 부분이 어디예요? 다시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은 A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A하고 A의 여집합하고의 합집합이에요. A하고 A의 여집합하고 합집합이에요. 그럼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당연하게. 그림에서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거. A하고 A 집합하고 A의 여집합. A가 아닌 부분이 여기하고 교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라는 얘기죠.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집합하고 차집합의 성질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정리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전체 중에서 전체가 아닌 부분. 전체 중에서 전체가 아닌 부분이 없죠. 없으니까 이거는 공집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공집합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의 여집합. 그러니까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집합이다. 자, 여기 이렇게 A라고 했을 때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 뭐라 그랬죠? A집합 이렇게 뜬 거죠. 자, 세 번째 A하고 A의 여집합하고의 합집합. A하고 A의 여집합하고의 합집합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전체 집합이 된다 그랬죠. 전체 집합. 자, 그 다음에 A하고 A의 여집합하고의 교집합. A하고 A의 여집합하고의 교집합. 요게 A의 여집합이 될 테니까 교집합 뭐가 되는 거죠? 공집합. 그 다음에 여기 이거 B라고 했을 때 A 빼기 B. 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A 교집합. 자, B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B의 여집합. A 중에서 B가 아닌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거 잘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드 모르간의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정리해 주는 거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각각의 여집합이 되면서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되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여집합이 되면서 교집합이 뭐로 바뀌느냐면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것을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 여기 있는 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지.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봅니다. A, B, 여기가 전체 집합이 되고,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 그 다음에 B 다 들어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아닌 집합이에요. B끔 쳐보세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다 비낌을 쳐봅시다. 자, A의 여집합 그러면 A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쳐봅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쳐볼게요. A가 아닌 것들이에요. A가 아닌 것들, A만 빼놓고 다죠. 이렇게 A만 빼놓고 다예요. 이렇게 이게 A가 아닌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아닌 것들은 반대로 쳐볼게요. 반대로 쳐보면 이렇게 반대로 쳐보면 이런 식으로 B가 아닌 것들, B 빼놓고 다예요. B 빼놓고 다. 그쵸? 요거 빼놓고, 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교집합이니까 이거하고 이것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겹쳐진 부분들, 두 번 칠해진 부분들, 어디가 되느냐면 이거 빼놓고, 여기하고 여기 빼놓고 두 번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것들, 여기가 이쪽에 있는 것들이 두 번 칠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각각을 여집합으로 해놓고 합집합이 뭐로 바뀌느냐면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이번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한번 봅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A 여집합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빼놓고 다예요. 그렇죠? 교집합 빼놓고 다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것만 빼놓고 다가 되는 거야. 다. 여기가 다 된다라는 얘기죠. 전체 집합. 자, 이거는 A의 여집합이면 아까처럼 A의 여집합, A가 아닌 것들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A가 아닌 것들 이쪽으로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B의 여집합이니까 B가 아닌 것들이니까 이쪽으로 표시해 줄게요. B가 아닌 것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B 빼놓고 다예요. 그러면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이면 한 번이라도 칠해져 있는 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이거 빼놓고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빼놓고 다. 여기서도 여기 빼놓고 다가 됐던 거죠. 그래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드 모르간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예요. 드 모르간의 법칙. 자, 이거 외워두세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이 호식을 벤 다이어그램하고 아니면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맨 처음에 벤 다이어그램. 자, A-B 그러니까 B금을 쳐보면 여기가 되는 거죠. A-B, A 중에서 B가 아닌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의 이것이 아닌 부분이에요. 여집합이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쳐주면 돼요. 이렇게 B금을 쳐주면 됩니다. B금을 쳐볼게요. 합집합의 여집합.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의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이니까 B금이 쳐져 있는 거는 다 되는 거예요. 자, 다 되는 거니까 이거 빼놓고 다 되는 거죠. 이거 빼놓고 다 되는 거니까 B의 여집합이다. 이것은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A 빼기 B 합집합, A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맨 처음에는 요거를 정리해 놓습니다. 요거를 정리해 놓을게요. 아까 A 빼기 B는 어떻게 고칠 수가 있다 그랬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합집합. 자, 이쪽에 있는 것은 여기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거 이용해 볼게요. A의 여집합, 합집합이 뭐로 바뀌느냐면 교집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한번 또 나타내 봅시다. 여기 교집합이 두 개 들어가 있고 여기도 B의 여집합, 여기도 B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분배법칙하게 해주면 이게 될까요? 두 번 들어가 있는 거는 밖으로 빼줍시다. 그래서 뭘 밖으로 빼주면 되느냐면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을 밖으로 빼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여기다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합집합 하나 쓰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이렇게 한번 써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분배법칙에 의해서 풀어보세요. 이거 A,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요거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합집합은 여기로 들어가고. 자, 분배법칙을 거꾸로 해주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A하고 A의 여집합하고 합집합을 해주면, 해봤죠? A하고 A의 여집합하고 합집합을 해주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체 집합하고 B의 여집합하고 교집합을 하는 거니까 뭐만 나오겠어요? B의 여집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2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가 40개가 되고, A의 원소의 개수가 21개, B의 원소의 개수가 17개,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4개일 때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에 있는 거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해주면 되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게 되느냐면 이거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요것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교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이 아닌 거니까 전체 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교집합이 아닌 거니까, 교집합이 아닌 것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요거만.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죠. N의 A 합집합 B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죠.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34개.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가 21개.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가 17개. 그 다음, A의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주면 어떻게 되죠? 요게 38이니까 이게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34.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개 중에서 요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4개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6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문제 6번하고 문제 7번 한번 해보세요. 문제 6번, 문제 7번. 자, 문제 6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5개,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가 25개, B의 원소의 개수가 16,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 그 다음에 그랬을 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우리 이쪽에 있는 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N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이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게 되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근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A,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낼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빼주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구해주면 A가 25, B가 16,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35가 되는 거죠. 35. 자, 따라서 전체 원소의 개수가 45개에서 그 다음에 35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1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문제 7번 한번 해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이 동굴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을 점검해 보니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8명이었다.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일 때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1학년 학생 30명이 동굴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이라는 소리죠. 30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준비물을 정해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이래요. 그러면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그랬으니까 반대로 써놨으니까 손전등 가져온 학생을 우리 A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이것의 개수가 몇 명이라는 얘기냐면 1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A의 원소의 개수가 가져온 학생은 여기서 18명이라는 얘기죠. 가져온 학생은 18명. 그 다음에 머리전등, 머리에다 쓰는 이렇게 전등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머리전등을
가져온 학생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8명이래요.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이라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닌 것이 8이니까 여기서 그러면 가져온 학생은 몇 명이 되느냐 하면 22명이 되는 거죠. 22명.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N,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 이것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N의 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A도 가져왔고 B도 가져왔고 가져온 것을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15명이래요. 이렇게 됐을 때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전등도 가져오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전등도 가져오지 않은 그런 학생의 인원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N의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서 빼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해주면 될 테니까 자,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8, 그 다음에 여기는 22, 그 다음에 이거는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하게 되면 이게 40이죠. 40이니까 25가 되는 겁니다. 25. 자,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집합이 30이 되고 그 다음에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25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게 되면 5. 그래서 5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집합하고 차집합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준별 문제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수준별 문제 가지고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